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대의 퇴근길 책 한 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책방을 보여드릴게요. 딱히 책방 위에 그 뭐라 그러죠? 간판이 없죠. 여기 밑에만 이렇게 책 한 잔이라고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대역에서 좀 내려오시면 있어요. 안에는 네, 이런 뷰입니다.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러우실 텐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방의 전경이고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어색하게 있어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근 시간인데 사실 저 때문에 퇴근 못 하시고 오늘 네, 영업 시간을 연장하셨어요. 맞아요. 야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책 한 잔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독립 출판물을 파는 책방이고요. 뭐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맥주도 팔고 술도 같이 하는 공간이고 또 낭독회라든가 뭐 책 관련 행사들을 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매주 영화를 한 편씩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저희 책방에서 낭독 콘서트라고 공연을 열어요. 책을 읽고 뭐 책에 대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공연이고 아마 한번 오셨었죠? 네네, 저도 낭독 콘서트 때문에 여기 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기타 그냥 콘서트도 하고요. 인디 밴드 공연도 하고 또 책 읽는 모임도 같이 하고요. 또 그냥 술 모임도 하고 그때그때 합니다. 매일 저녁 이벤트가 있나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못 하고 그때그때 있을 때 제가 공지에 올려드려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책방 검색하시면 계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틈틈이 일정 확인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단골 손님 많나요? 이런 분들 당연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긴 네. 하는데 저희 책방이 이렇게 주류 문화권은 아니거든요. 영화도 되게 독특한 영화를 틀고 네. 공연도 뭐 인디 공연을 주로 여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죠. 다 비주류, 외골수. 네. 그럼 단골 손님 많? 손님 자체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래서 되게 보면 편해요. 일단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 너도 어디 가서 메이저 영화 안 보는구나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약간 덕후 분들? 뭐 덕후나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사람들, 네. 또라이 네. 또라이 분들 많이 오세요. 네. 이거 뭐 반응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여자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요, 저희 그렇진 않아요. 다들 여기 궁금하다고 많이 하시고요. 그러시군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책 소개를 한 권 부탁드렸는데요. 네. 저희 7월의 주제인 한여름밤의 책에 맞는 책맥과 함께 하면 좋을. 제가 또 뭐 말했지? 책과 네. 궁합이 잘 어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맥주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가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오르거든요. 그 사람 에세이 하도 맥주 얘기 많이 나오니까 달리기랑 최근에 그 사람이 쓴 에세이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네. 어렵지 않고요. 네. 되게 두껍지만 쉽게 잘 읽혀요. 그리고 원래 하루키 에세이가 되게 재밌고 웃기거든요. 위트도 많고.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또 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 쓰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키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네. 뭐 어떻게 글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시면 휴가 때 그냥 휴가지에서 한 3, 4일 내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혹시 읽어달라고? 대표님도 네, 대표님도 글을 쓰는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 아니요, 저는 근데 작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작가라 하면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작가라고 못하고요. 틈틈이 근데 글을 쓰긴 하죠.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인스타그램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짧은 글들. 네, 팔로우를 해야겠네요. 네. 네. 책방은 언제 시작됐나요? 여기가 작년 4월에 오픈했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만 1년 좀 넘었네요. 네. 보통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으세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데 보통은 오후 3시에서 한 9시 사이에는 열려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늦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쉬고 나머지 이틀이나 쉬세요. 네, 주말이 네, 확실히 지킵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는 오늘같이 열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고 하니까 네. 뭐 편하게 오셔가지고 책도 보시고 네. 맥주도 같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퇴근길 책 한 잔, 네. 혹은 페북에서. 네. 제가 페북에도 태그를 걸어놨습니다. 네. 네,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네, 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사장님이 어떤 책방에 어떻게 큐레이션 해놨는지 책을 조금 소개할게요. 박지미님 혹시 아시나요? 박지미님이 사장님 글 쓰는 거 많이 봤다고 글 쓰기도 하신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되게 작은 그리고 동네 가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도 네 판매를 하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와서 봤는데 굉장히 사장님이 해놓으신 큐레이션이 좋았는데요. 지금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쿠바 다이어리가 있어요. 권근혜님이 지으신. 저는 쿠바를 되게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쿠바 여행에 대한 여행책이 보입니다. 네, 고요. 그리고 여기는 밥벌이하며 딴짓하는 모두를 위한 잡지 딴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방에 지난번에도 와서 특이했던 거는 약간 독립출판물과 함께 그리고 또 꼭 국립출판물만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뭐 오자히르 이런 그냥 일반적인 단행물들 채식주의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의 취향이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멈춰라 생각하라 네, 슬라보의 지적의 책이 있고요. 정말 사장님의 취향이 확실하게 네, 느껴지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랑사지가 어디 있었죠? 노랑사지 완전 잼나다고 하셨네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 맥주를 한잔 하면서 그 그리스인 조르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다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드렸는데 다른 때보다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이 확실히 그리스인 조르바들을 많이 좋아하시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이 이제 나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나가 어떻게 조르바를 만났는지 그리고 조르바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사장님이 나가주셨어요. 저 방송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했는데 지금 이제 나가주셨으니까 전 편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네, 오늘 그리스인 조르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 카프카스로 떠난 친구에게 내가 편지를 쓴 부분인데 이게 좀 잘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할게요. 제가 오늘 갑자기 되게 긴장을 했는데 장소를 자꾸 바꾸면서 하니까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지금 몇 달을 머물면서 한 가지 노름을 하기로 약속한 크레타의 외로운 해변에서 이 편지를 쓰네. 노름에서 이기면 나는 노름이 아니었다고 할 걸세. 나로서는 용단을 내렸던 셈이네. 나는 내 삶의 양식도 바꾸어 버렸네. 떠나면서 나더러 책벌레라고 했던 말 기억할 걸세.
그 말이 적잖게 마음에 걸렸던 나는 한동안 종이에다 끼적거리는 버릇을 집어치우고 나 자신을 행동하는 삶 속에다 던져넣을 결심을 했다네. 나는 갈탄이 매장된 산 하나를 빌렸네. 나는 여기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직접 곡괭이, 삽, 아세틀렌 램프, 소쿠리, 손수레를 쓰고 다루네. 내 손으로 갱도를 열고 들어가야기도 하지. 자네 말을 무섭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야. 갱도를 타고 땅속에다 길을 내는 것으로 책벌레는 두더지가 된 셈이지. 자네는 나의 이 변신을 찬성해 주었으면 하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나라는 주인공은 지식인이고 책벌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겪게 되는 변화를 친구한테 고백하는데요. 이곳에서 내 기쁨은 적지 않아. 이를테면 맑은 공기, 태양, 바다, 밀로 만든 빵처럼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것들이네. 밤이면 기가 막힌 뱃사람 신드바트가 내 앞에 터키 사람처럼 퍼질러 앉아 이야기를 한다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계는 자꾸 커지는 기분이 되고는 하네.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며 펄쩍 뛰어 일어나 춤을 춘다네. 춤으로도 안 되면 산투루를 무릎에다 올려놓고 켜기도 하네. 이따금 이 사람은 야만스러운 노래도 부르는데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삶이 아무 색깔도 없어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덧없이 느껴져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진다네. 그러다 그가 애조띤 노래를 부르라 치면 인생이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구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든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조르바에 대해서 느끼는 것, 지금 느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는 조르바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조르바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카페 겸 정육점 모데스티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오니까 많이 모여들어서 있는데요. 아이고, 저 빗줄기 좀 보세요. 화제를 바꾸려는 듯이 그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밖을 향했다. 바로 그 순간 숨많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검은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채 빗속을 달려가는 여자가 보였다. 탄탄하고 둥그스럼한 몸매가 비에 젖어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났다. 나는 놀라고 말았다. 저건 육식동물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여자는 내게 남자를 잡아먹는 나긋나긋하고 위험한 동물로 보였다. 네, 이 장면은요, 조르바와 내가 굉장히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마을의 과부와에게 사랑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비를 맞고 뛰어가는 과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 과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파블리라는 그런 총각도 좋아하고 있고, 네. 그런데 결국 내가 그 과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조르바가 나에게 용기를 내보라고 하는 말 부분이 재밌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얘기하죠, 두목. 수컷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시오. 신과 악마가 이 기찬 음식을 당신에게 내린 겁니다. 당신에게 이가 있지요? 그럼 이를 박아요. 손을 내밀어 저 과일을 따먹어요. 조물주가 손을 못하라고 달아놓았겠어요? 손을 내밀어 취하라고 달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잡아요. 살아오면서 별별 여자를 다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망할년의 가부는 교회 뾰족탑도 좋게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 내가 짜증으로 응수했다. 내가 짜증을 낸 것은 내 내부의 욕망이 없이 암내를 품기며 지나간 그 탄탄한 몸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썽이 질색이라고? 어디 좀 들어봅시다. 두목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조르바가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산다는 게 곧 말썽이오. 내가 대꾸하지 않자 조르바가 계속했다. 죽으면 말썽이 없지. 산다는 것은 두목, 당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르바는 삶에 대해서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곧 허리띠를 풀고 여자와 잠을 자는 것, 그런 것이 결국은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목, 계산 같은 거 이제 그만하쇼. 숫자 놀이는 그만두고 저울은 부숴버리고 구멍가게는 문을 닫아버리라고요. 두목 내 말을 들어요. 손수건을 꺼내 2, 3파운드를 거기에다 싸요. 되도록 금화로 해요. 지폐는 반짝거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미미코 인편에 과부에게 보내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선생님께서 안부를 물으시면서 이 손수건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은 크다고 하십디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암양 걱정은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리더라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낼 필요 없다고요. 선생님은 부인이 카페 앞을 지나는 걸 보시고는 상사병에 걸리셨는데 부인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바로 이런 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날 밤에 당신이 문을 두드립니다. 쇠는 단김에 두드려야죠. 가서 과부에게 길을 잃었다고 하세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등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넌지시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으니까 물을 좀 마실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도 좋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암양 한 마리를 사서 끌어다 주는 것일 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인, 여기 부인께서 잃어버린 암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 대신에 암양을 찾았지요. 그러면 과부는, 잘 들어요 두목, 과부는 상을 주려고 할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목, 내가 당신 뒤에만 타고 있다면 당신은 말을 탄 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신은 다른 천국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한심해요. 그런 건 없어요. 신부가 하는 말은 믿지 말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라면서 지금 나에게 조르바가 빨리 가서 여자를 휘어잡으라고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르바의 이 상남자적 정신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근데 또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읽어드리겠지만 조르바가 또 여자한테는 굉장히 막 그렇게 상남자적으로 한다기보다 여자를 또 되게 달달하게 녹이는 멘트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는데 다음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우님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고민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고. 네, 지연님 아이라인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방송이 조금 소리가 컸나요? 네. 이 음악이 조금 컸나요? 제가 차장님한테 일부러 그냥 틀어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네. 여긴 퇴근길 책 한 잔이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 이제 나는 과부를 봤던 걸 못 잊고 계속 과부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 장면인데요. 새해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섰다. 바람은 차가웠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빛나고 있었다.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미사가 끝났을 시각이었다. 걸으면서 나는 누구와 처음 만나게 될 것인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만났을까요? 돌연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마을을 들어가려는데 올리브 나무 아래로 검은 머리수건을 두르고 붉은 옷을 입은 과부의 날씬한 자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과부는 가만 다가오고 있었다. 군대가 행군해오는 것처럼 자갈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다. 나는 여자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갱도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날처럼 생각은 말이 되어 나와주지 않았다. 과부가 걸음을 멈추고 팔을 뻗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나는 과부 옆을 지나쳤다. 과부는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치켜 세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 기둥처럼 선 채로 앞뒤를 재며 더하기 빼하기만 하고 있었다. 후생에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보다 낫게 처신할 수 있겠지. 나는 비참하게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되게 고민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가 나를 낙원에서 쫓아내었다. 여기 쭈그리고 앉아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목?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얼마나 찾았는데. 12시가 다 되었소. 빨리 갑시다. 어디로? 어디라니? 어디라고 물었어요? 아, 그야 물론 할마시 집으로 애저구이 먹으러 가는 것이오. 배 안 고파요? 애저가 가마에서 나왔어요. 냄새 기가 막힙디다. 입에 침이 잔뜩 고일 거구먼요. 어서 갑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해 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조르바는 이 마을에 있는 과부 할마시랑 또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할마시가 준비한 애저, 애기 돼지가 애저죠. 애기 돼지 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착한 오르탕스 부인은 가마에다 애저를 구워놓고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깥문이 닫히자마자 조르바는 부인의 허리를 덥석 껴안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우리 부불리나. 봐, 선물 가져왔지. 조르바는 여자의 늘어지고 주름이 잔뜩 잡힌 목에다 키스를 퍼부었다. 그런데 여자의 시선은 선물에 박혀 있었다. 여자는 선물을 받아 황금빛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만 함성을 지르고 말았다. 두꺼운 판지 위에다 망나니 조르바는 4가지 색깔, 빨강, 금빛, 잿빛, 검정으로 깃발을 올린 채 남빛 바다를 항해하는 전함 4척을 그려놓은 것이었다. 이들 전합 앞에 파도에 뜬 채 알몸과 하얀 젖가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나선형 꼬리를 파도 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 세이렌, 목에다 감은 노란 리본으로 보아 영락없는 오르탕스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오는 배경 중에 이 오르탕스 부인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4개의 나라의 장군들이 과 나는 그들을 이제 뭔가 보좌하는 그런 여자였다 막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걸 조르바가 기억했다가 그 4개 나라의 전함을 딱 그려가지고 선물하고 거기에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여자는 오르탕스를 그려 넣은 것이죠. 이건 나야. 오르탕스 부인은 손가락으로 세이렌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아, 나도 한때는 굉장했지. 자, 와요. 먹읍시다. 먹어. 우선 기초 작업부터 하고 봐야지. 부블리나 배꼽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분위기는 늙은 세이렌의 한숨으로 잔뜩 의기소침해지고 말았다. 먹을 생각 없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정말. 왜냐면 나이가 1살 더 먹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의 영화를 갑자기 떠올리던 이 부블리나는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진 거예요. 조르바가 조바심을 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지 한동안은 그대로 있었다. 부인을 혼자 중얼거리게 내버려두고 애저구이를 뜯을 수도 있었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달콤한 말로 달랠 수도 있었다. 나는 햇빛에 그을린 조르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반대되는 충동의 물결이 그의 표정 위로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의 표정에 변화가 왔다.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세이렌 옆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감싸 안고는 다정스럽게 속삭였다. 오, 우리 예쁜 마술사여. 먹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자, 꼬마 돼지 새끼를 불쌍히 여겨 이 귀여운 다리를 뜯어줘요. 그리고는 버터를 발라 구운 애저 다리를 부인의 입에다 밀어 넣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무릎을 꿇고 이 여자를 굉장히 공주 대접하듯이 하죠. 조르바가 평소에 말하는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와는 다르게 여자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르바가 이제 둘이 또 한참 술을 먹으면서 이제 셋이 모여 있는 자리니까 그랬는데 조르바는 더 바싹 다가앉았다. 조르바는 부인이 입은 보디스의 3번째 단추, 바로 그 결정적인 단추를 벗기려고 애쓰면서 입을 열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어하둥둥 내 사랑. 잘 들어봐. 뭐잖아 내가 자네에게 갖다 줄 선물 이야기라니까. 용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 의사 중에 회춘의 도사 보로노프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기적을 일으킨대요. 이 양반이 자네에게 물약이나 가루약을 지어줄 거야. 물약인지 가루약인지 모르지만 이걸 먹으면 순식간에 20살로 회춘한대요. 재수가 없어도 25은 보장한대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요, 우리 할마씨.
내 자네를 위해 유럽에서 어떻게 좀 붙여오도록 할 테니까. 늙은 세일에는 깜짝 놀란 얼굴을 했다. 부인의 빨간 머리 가죽이 성긴 머리 사이로 상기되고 있었다. 부인은 통통하게 살찐 팔로 그만 조르바의 목을 끌어안고 말았다. 영감, 그게 만약 물약이면 2말들이 항아리로 하나 주문해줘요. 그리고 가루약이면 한 자루 주문하지. 조르바가 3번째 단추를 끌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뭐라고 느꼈냐면요. 조르바가 되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달달하게 카사노바처럼 행동하거든요. 나한테는 너뿐이야. 너가 내 최고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조르바의 여성 비하 발언이 그렇게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르바 인생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최고의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3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조르바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오늘까지 3분의 1에서 반이 안 되게끔 읽었는데 이 책은 뒷부분으로 가야 어떤 스토리가 막 전개가 돼요. 갑자기 등장인물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어떤 서사적인 전개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읽은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오늘 뒤에 읽을 부분들은 조르바의 캐릭터를 되게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르바가 탄광에 필요한 그 탄광을 좀 자기의 아이디어로 더 개조해서 그 산에 필요한 경사면을 찾아가지고 탄광을 더 그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을 하고 또 그 목재는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러한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먼 마을로 떠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조르바가 한참 연락이 없다가 그 나에게 편지를 썼던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났지만 조르바는 돌아오지 않았다. 엿새가 되는 날 나는 칸디아로부터 대대한 장광서를 잔뜩 늘어놓은 6장에 달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두목, 자본가 나으리, 건강이 쓸만한지 어찌어 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있습니다. 단 하나님 덕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짓 않고 애국자 노릇을 합디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애국자 노릇이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애국자가 될 생각은 없고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믿고 거기에다 낙이 한 마리씩 붙잡아 메고 삽디다. 내겐 낙이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자유롭답니다. 내 나귀가 거꾸러져 죽을 지옥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천당도 바라지 않아요. 기껏해야 클로버나 잔뜩 뜯어먹는 정도겠지요. 나는 무식한 돌대가리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통 모르겠어요. 그러니 두목은 날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허물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허물을 극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내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좋다고 기뻐하지도 안 됐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리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터키가 아테네를 점령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 아주 겁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두목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딱 한 가지 두려운 게 무엇이고 하니 바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마음이 편치 못해요. 두목, 겁나는 게 무엇인고 하니 나이 먹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지키소서.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끽 하고 죽고 촛불이 꺼지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늙는다는 건 창피할 노릇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예사로 창피한 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뛰고 춤출 때는 등이 아프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뛰고 춤춥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만 나는 주저앉지 않아요. 나는 멀쩡한 듯 뛰고 놉니다.
땀이 나서 바닷물에라도 뛰어들고 나면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옵니다. 콜록콜록. 그러나 두목, 나는 창피해서 기침을 꾹꾹 밀어놓고 맙니다. 내가 기침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는 줄 아십니다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럽니다.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목?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창피하다는 거죠. 두목, 내 속에도 악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나는 그 악마를 조르바라고 부릅니다. 속에 있는 조르바는 나이 먹는 걸 싫어해요.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예요. 속의 조르바는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예요. 머리털은 칠흑처럼 검고 이빨은 32개, 귀 뒤에다 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다닙니다. 바깥 조르바는 아이고 가엾어라. 장구 통배에다 흰 머리카락도 좀 있습니다. 시들어 주름살이 생긴 데다 이는 빠져나가고 커다란 귀에는 늙으면 나오는 흰 털이 늘어 영락없이 길쭉한 당나귀 귀가 되어 있지요. 두목, 이 조르바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나 이 두 조르바가 맞서 싸워야 합니까? 어느 쪽이 이길까요? 곧 죽으면 곧 죽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사형통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자기가 느끼는 그 늙음과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일단 그 자기가 원래 광산에 필요했던 제품들을 사러 마을에 갔던 거잖아요. 사흘 만에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첫날 도착한 첫날 내가 칸디아에 안착한 것은 석양 무렵이었어요. 바로 상점으로 달려가지만 문이 다 닫힌 뒤였어요. 그래서 여관을 잡고 노새에게 어무를 좀 먹인 다음에 저녁 먹고 목욕했지요. 연후에 담배를 한 대 꼬나물고 산책이나 갈 요량으로 나갔지요. 그러면서 카바레 같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출출했던 참이었지요. 나는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가까운 조그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담하게 앉아서 한 잔 못 마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치기 같은 여자 하나가 무대 위에서 치마를 들어올리며 춤을 추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나는 맥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색이 감모잡잡한 쬐끄만 것 하나가 다가와 내 테이블에 앉습디다. 미장이가 흑손으로 쳐바른 것처럼 화장을 잔뜩 한 게 말입니다. 괜찮죠, 할배? 아, 이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피가 대가리 위로 확 솟구칩디다. 빌어먹으련 모가지를 비틀어 먹으리고 싶대요. 그러나 나는 꼭 참고 이 암컷을 기를 줄일 요량으로 급사를 불렀지요. 샴페인 2병 가져와. 용서하십시오, 두목. 당신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욕 당했으니 우리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이 쬐끄만 곳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당신도 이럴 때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해 두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봐, 샴페인 2병 가져와가 된 것이지요.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만 두목 맹세컨대 계집은 엉덩이 한번 찔러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계집이 어떤 건지를 잘 아는 까닭입니다. 소시적에는 만나면 우선 찔러보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놀았었지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 돈을 펑펑 쓰고 씀씀이로 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건 그런 식의 대접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환양것들은 미칩니다. 꼽추건 늙은이건 멋대로 생겨먹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썼습니다. 두목이여, 하늘이 당신을 도우셔서 천곱만곱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그랬더니 전술한 계집이 부딪혀 엎디다. 점점 다가와 쬐끄만 무릎으로 내 통뼈 무릎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빙산처럼 의연했지요. 속에는 불이 나 미칠 지경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라는 건 돌아버리기 마련입니다. 꼭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만 속에 불이 나도 손끝 하나 대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자정이 오더니 가버립디다.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샘을 치르고 급사에겐 행아도 듬뿍 했습니다. 계집이 매달리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노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배, 나는 잔뜩 부은 채 대답했지요. 쬐끔한 것이 아프게 꼬집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나랑 가요. 나랑 함께 가요. 라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마을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조르바는 돌아오지 않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쭉 마치는데, 그런 부분이까지 네,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30분 또 오버했네요. 지금 저희 사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네, 사장님도 퇴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곳은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책방이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맥주를 한 잔 하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 소문 쪽, 이대역에서 약간 서강대 쪽으로 가는 방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좌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시지 남겨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요일 밤이라 개콘 끝나고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내일 7월의 한여름밤을 위한 더 재미있는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장님 지금 나가셨어요. 안녕.